이게 뭐야? 영감, 눈 제대로 달린 거 맞아? 내가 폼나게 깍두기로 밀어달랬지? 누가 이따위 밭에서 막 뽑아 올린 알타리무처럼 만들어 달랬냐고? 이따위 머리 스타일로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뭐? 영감, 책임져. 당신 때문에 내 이미지가 한순간에 동네 바보형으로 전락하게 생겼잖아. 낡은 골목길 어귀,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낭만 이발관의 유리문에는 빛바랜 시트지로 투박하게 상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면 오래된 포마드 기름 냄새와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 한쪽에는 언제 찍었는지 모를 흑백 가족 사진과 빛바랜 풍경화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맞은편에는 손님들이 무료함을 달래던 낡은 소파와 빛바랜 주간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선풍기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미지근한 바람을 실어 날랐고, 그 바람에 창가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때때로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한가로운 오후, 낭만 이발관의 주인 김춘삼 할아버지는 가게 앞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그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부정했지만 마른 가지에 물을 주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발소 안은 방금 청소를 마친 듯 정갈했고 연장을 놓아두는 선반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면도칼은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고 가위와 빗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그의 성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물간 가수의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나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다녀간 후의 적막함 속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홀로 섬처럼 남겨진 듯한 이발관. 하지만 그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골목길의 정적을 찢으며 요란한 오토바이 배기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한 굉음은 이발소의 낡은 유리창을 뒤흔들었고 곧이어 오토바이 2대가 이발소 문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헬멧을 벗어 던진 사내들은 스물 중반 남짓되어 보이는 박용팔과 그의 패거리 2명이었습니다. 값싼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요란한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낸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드르륵. 이발소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고 용팔이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짝 다리를 짚고 서서 이발소 내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패거리들도 키득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이 영감, 아직도 장사하고 있었네. 용케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영감도 보통 내기는 아니야. 용팔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짓거리며 낡은 이발 의자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의자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발에 묻어있던 흙먼지가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 위로 후두득 떨어졌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묵묵히 용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으나 그 수면 아래 무엇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다가가 하얀 이발볼을 용팔의 목에 둘렀습니다. 차가운 천의 감촉에 용팔이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 좀 잘라보쇼. 아주 그냥 딱 깍두기처럼 각지게 밀어달라고. 옆머리, 뒷머리 싹 다. 알겠나?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오늘 이 가게 작살나는 수가 있어. 협박과도 같은 요구였습니다.
깍두기 머리는 과거 조폭들이 즐겨하던 위압감을 주기 위한 짧고 각진 스타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꾸 없이 분무기로 용팔의 뻣뻣한 머리카락에 물을 칙칙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낡았지만 예리하게 날이 선 클리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클리퍼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용팔의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마치 조각가가 돌을 다듬듯 신중하고 정확했습니다. 거친 용팔의 머리도 그의 손에서는 순한 양처럼 다뤄졌습니다. 패거리들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클리퍼 소리가 멎고 할아버지가 가위로 잔머리를 정리하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용팔의 목에 둘렀던 이발보를 풀고 거울을 그의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용팔이 원했던 대로 짧고 각진, 누가 봐도 위압적인 깍두기 머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용팔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옆에서 지켜보던 패거리 중 하나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쿠, 형님. 근데 이거 깍두기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덜 자란 알타리무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앙상한데요? 그 말에 용팔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신의 머리를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족스러워 보이던 그의 얼굴에 심술궂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패거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이건 깍두기가 아니라 영락없는 알타리 대가리입니다. 그것도 김장하다가 배추 밑에 깔려서 짓뭉개진 알타리요. 패거리들의 비웃음 섞인 조롱에 용팔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거울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 이게 뭐야? 영감, 눈 제대로 달린 거 맞아? 내가 폼 나게 깍두기로 밀어달랬지. 누가 이따위 밭에서 막 뽑아 올린 알타리무처럼 만들어 달랬냐고. 고함과 함께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팔은 할아버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이따위 머리 스타일로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돌아다녀. 영감, 책임져. 당신 때문에 내 이미지가 한순간에 동네 바보형으로 전락하게 생겼잖아. 그의 목소리는 이발소 전체를 울렸고 낡은 유리창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잠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린 칼날이 암흑 속에서 한순간 번뜩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용팔은 할아버지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머리로는 한 푼도 못 내. 아니,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돈을 내야 할 판이야.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이 머리 때문에 앞으로 못하게 될 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톡톡히 받아내야겠어. 당장 돈 내놔. 이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야.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막말과 협박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발소 안의 공기는 험악하게 얼어붙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구성진 트로트 가락은 이미 오래전에 멈춘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용팔의 머리카락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빗자루가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한바탕 폭언을 퍼붓고는 다음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돈 준비해놔. 안 그러면 이 가게 박살 날 줄 알아. 라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쿵쾅거리며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길을 찢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낭만 이발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평화로움과는 다른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서 그들이 사라진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발소 안쪽 가장 구석진 곳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먼지만 뽀얗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빛바랜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의 첫 장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한 그가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 한가운데서 손에는 섬뜩한 면도칼을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의 별명은 면도날 철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없는 아주 옅고도 서늘한 미소가 아주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정한 듯한 표정의 용팔 패거리가 다시 이발소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어설픈 트집 대신 대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영감, 지난번에 말한 돈 준비됐겠지? 우리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 용팔은 팔짱을 낀 채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존중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말없이 용팔을 응시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내겐 그런 돈이 없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할아버지의 대답에 용팔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좋게 말로 할 때 내놓으시지. 우리가 그냥 동네 노인네 괴롭히는 심심한 놈들로 보여? 용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옆에 있던 패거리 하나가 진열장에 놓여있던 낡은 헤어 로션 병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독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떨어진 유리 조각을 잠시 내려다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용팔 패거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영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음번엔 저 오래된 의자나 거울이 박살 날 수도 있어. 아니면 영감 손가락이 말을 안 듣게 될지도 모르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협박을 이어가는 용팔. 김춘삼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용팔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 주지. 그때까지 돈 마련해놔. 알았어? 그들은 마치 승리자처럼 큰 소리를 치며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았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욱 굽어 보였지만 어깨는 이상하리만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창고에서 꺼내두었던 낡은 앨범 속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용팔 패거리의 본격적인 영업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이발소 앞에 죽치고 앉아 담배를 피워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특히 이발소로 들어서려는 손님이 보이면 일부러 길을 막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다 쓰러져가는 이발소에서 머리 깎게요? 요즘 스타일도 모르고 위생도 엉망일 텐데. 할머니, 괜히 저 영감한테 바가지 쓰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좋은 미용실 소개해 드릴까요? 그들의 집요한 방해에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랜 단골들마저 건달들과 엮이기 싫어 슬금슬금 그를 피했습니다. 한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낭만 이발관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동네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할아버지를 돕거나 건달들을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똥이라도 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날은 용팔 패거리가 밤늦게 이발소 셔터에 붉은 페인트로 욕설을 휘갈겨 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어로 페인트를 지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체념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랫동안 숫돌에 면도칼을 갈았습니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이발소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용팔 패거리는 술에 취해 다시 이발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발소 안에 있던 작은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끼던 난초가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늘 묵묵부답이던 김춘삼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이발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하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용팔 패거리는 순간적으로 행동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러진 난초를 천천히 주워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망가뜨려도 좋네. 나를 괴롭히는 것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선이라는 것이 있는 법일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는 용팔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용팔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술기운을 빌려 객기를 부렸습니다. 뭐? 선? 이 영감탱이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용팔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용팔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패거리들을 이끌고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러진 난초를 조심스럽게 화분에 다시 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내의 끈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파출소의 최 형사가 순찰을 돌다 말고 낭만 이발관에 들렀습니다. 그는 셔터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페인트 자국과 깨진 유리창을 테이프로 임시 방편해 놓은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침 이발소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던 김춘삼 할아버지는 최 형사를 보고는 말없이 고갯짓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별일 없으십니까? 동네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서 말입니다. 최 형사는 할아버지 옆빈 의자에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객기 부리는 놈들이 좀 설쳐대는 모양이더군.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객기가 도를 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번 유리창도 그렇고 셔터의 낙서도 그렇고 혹시 박용팔 그놈들 짓 아닙니까? 그놈들 요즘 아주 기고만장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최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최 형사는 그 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성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나? 물이 잔잔하다가도 한 번씩 파도가 치는 법이지. 어르신, 제가 어르신 젊은 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때도 참 대단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괜한 오해 사시거나 다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 형사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과거 할아버지의 대단했던 시절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네, 최 형사. 하지만 다 늙은 내가 뭘 어쩌겠나.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일세.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최 형사는 이발소를 나서면서도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김춘삼이라는 노인이 결코 조용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춘삼 할아버지의 예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 쉽지 않자 박용팔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아지트로 사용하는 동네 후미진 폐차장에서 패거리들과 함께 다음 작전을 모의했습니다. 그 영감탱이가 끝까지 버티네. 좋아,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가르쳐주는 수밖에. 용팔은 깡통 맥주를 찌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그 영감 가게 제대로 한번 털어버리자. 돈 될 만한 거 싹 다 챙기고 가게도 아주 개박살을 내놓는 거야. 다시는 장사할 생각 못하게 만들어주자고. 형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영감, 뭔가 좀 이상합니다. 눈빛이. 패거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용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고집센 늙은이일 뿐이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밟아주면 깨갱하고 설설 기게 될 거라고. 오늘 밤에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동네가 누구 구역인지. 그들은 밤늦은 시각, 인적이 끊겼을 때를 노려 낭만 이발관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천박한 욕망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낭만 이발관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은 잘 다려진 양복에 말끔한 구두 차림으로 동네 분위기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발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김춘삼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혹시 김철수 어르신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낯선 방문객을 잠시 응시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김철수 맞네만. 누구신가?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백호파 부두목을 맡고 있는 이강재라고 합니다. 이강재라고 밝힌 남자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공손하게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큼지막한 호랑이 문양과 함께 백호파 부두목 이강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호파라면 한때 이 도시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몸담았던 흑사단과는 숙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백호파 사람이 나를 어쩐 일로. 최근에 이 근방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와서 혹시나 어르신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찾아왔습니다. 저희 큰형님께서도 과거 어르신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계십니다. 이강재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시끄러운 일에는 관심 없네. 그저 이 작은 이발관에서 조용히 늙어갈 뿐이야. 괜한 걱정 고맙네만 돌아가 주시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강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다시 한번 정중히 허리를 숙이고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이 조용히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것을 창밖으로 지켜보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과거는 잊고 싶어도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백호파의 명함이 유난히 불길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아낼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판단한 용팔 패거리는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낭만 이발관 앞에 진을 치고 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영감, 문 열어. 당장 돈 내놓지 않으면 이 가게 통째로 날려버릴 줄 알아. 그들은 이발소 문을 발로 걷어차고 창문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또다시 깨져나갔지만 할아버지는 안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팔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발소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의 앞을 가로막고 위협했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구역이야. 저 영감한테 돈 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괜히 얽혔다가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그들의 험악한 기세에 동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고 가게 주인들은 서둘러 문을 셔터를 내렸습니다. 한낮의 골목길은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듯 스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낭만 이발관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김춘삼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연장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면도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골목길에 한 줄기 햇살처럼 밝은 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희 왔어요. 김춘삼 할아버지의 유일한 피부치인 7살배기 손녀 소희였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 재롱을 부리는 것이 소희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골목 어귀에 들어선 소희는 이발소 앞에 험악한 분위기로 서 있는 용팔 패거리를 보고는 잠시 걸음을 멈칫했지만 이내 할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쭈? 저 꼬맹이는 뭐냐? 술기운과 지루함에 취해 있던 용팔이 소희를 발견하고는 희죽거렸습니다. 그는 소희 앞으로 다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꼬마야, 너 저 영감탱이 손녀냐? 이야, 제법 귀엽게 생겼네. 내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을 많이 져서 말이야. 내가 대신 용돈이라도 좀 줘야겠다.
안 그러면 내 할아버지 큰일 날지도 몰라. 용팔은 더러운 손을 뻗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희의 엄마가 기겁하며 소희를 자신의 뒤로 숨겼지만 소희는 이미 잔뜩 겁에 질려 파랗게 변한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앙하고 터져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할아버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모욕과 행패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던 김춘삼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글거리는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늙은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이발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내 놈들, 지금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것처럼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용팔 패거리는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김춘삼이라는 노인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소희 엄마가 울먹이는 소희를 황급히 데리고 골목길을 빠져나간 후 김춘삼 할아버지는 용팔 패거리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허리는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의 전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다시 한번 경고하지. 내 가게, 내 몸뚱어리는 내 놈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내 가족은, 내 손녀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면도날 철수의 편린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내 눈앞에서 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 할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무자비했습니다. 용팔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두려움을 감추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갑자기 눈에 힘주는 것 봐라. 우리가 내까지 늙은이 협박에 쫄 줄 알고. 그는 허세를 부리며 침을 뱉었지만 그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영감. 내 손녀딸이 아니라 내 놈 모가지가 먼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객기를 부린 용팔은 패거리들을 이끌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춘삼 할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평소의 온화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끝장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춘삼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면도칼보다 훨씬 크고 묵직한 손때 묻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그의 과거이자 그의 분노였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낭만 이발관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용팔은 그날 밤 김춘삼 할아버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과 낮게 깔린 경고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위압감에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패거리들을 보니 괜스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젠장, 다 늙은 영감탱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람.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담배를 빼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자욱한 연기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여기서 밀리면
동네 조무래기들에게까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다 일어나 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용팔은 자고 있던 패거리들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결에 부스스 눈을 뜬 그들은 용팔의 험악한 표정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오늘 밤 그 영감 가게 작살낸다. 2번 다시 우리한테 개기지 못하게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야. 지난번에 봐준 게 실수였어. 용팔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한 광기마저 느껴졌습니다. 패거리들은 내심 불안했지만 용팔의 기세에 눌려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강목과 쇠파이프 등을 챙겨 들었습니다. 야심한 시각, 인적이 끊긴 골목길은 그들의 범행을 숨겨주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낭만 이발관 앞에 도착한 그들은 주변을 살핀 후 미리 준비해 온 도구로 뒷문이 낡은 자물쇠를 손쉽게 부쉈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어둠만이 가득한 이발소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용팔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패거리들도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이는 대로 다 때려 부숴. 성한 물건 하나 없이 만들어버려. 용팔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마치 미쳐 날뛰는 짐승들처럼 이발소 내부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의자가 나뒹굴고 진열장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거울이며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이발 도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짓밟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작은 화분들은 박살이 났고 벽에 걸린 그림과 사진들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한때 정겹고 평화로웠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참 동안 파괴를 일삼던 용팔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그는 계산대 서랍을 뒤져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을 챙기고는 혹시 더 갓나가는 물건이 없을까 하여 이발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발에 무언가가 채였습니다. 낡고 두툼한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골동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네. 용팔은 앨범을 집어들어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무심하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춘삼 할아버지가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김춘삼의 손에는 섬뜩한 면도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주변을 둘러싼 인물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의 보통내기들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사진의 배경에는 흑사단 창립 기념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용팔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낮에 보았던 할아버지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훨씬 더 살벌하고 냉혹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그냥 젊었을 때 객기 좀 부리고 다닌 사진이겠지. 별거 아니야. 그는 앨범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는 서둘러 패거리들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빨리 여기서 뜨자. 그들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황급히 이발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저
통쾌함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전설적인 맹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낭만 이발관의 낡은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춘삼 할아버지가 마주한 이발소의 풍경은 결코 여느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짓밟힌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 내부를 훑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이 아침 햇살에 어지럽게 반사되었고 부서진 의자와 집기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삶의 터전이 하룻밤 사이에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절망이나 분노의 격정 대신 싸늘하리만치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감정을 삼켜버린 듯한 그의 모습은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가위를 주워들었습니다. 가위날은 이미 휘어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박용팔 패거리가 어슬렁거리며 이발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밤새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의 결과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해버린 이발소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김춘삼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며 희죽거렸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간밤에 가게에 쥐라도 한 마리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려. 아주 제대로 잔치를 벌여놨네. 용팔은 과장된 몸짓으로 너스레를 떨며 할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패거리들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김춘삼 할아버지가 절망감에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범한 동네 이발소 할아버지의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구부정했던 허리는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의 두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깊고 차갑게 빛나는 그의 눈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상대방의 심장을 꿰뚫을 듯한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마침내 깨어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들이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용팔은 순간적으로 할아버지의 기세에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 늙은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돈 내놓으륵. 용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춘삼 할아버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허공을 가르며 용팔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용팔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져 있었고 입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패거리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힘없이 서 있던 늙은이가
순식간에 자신들의 두목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간결했으며 그 안에 담긴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 놈은 대체. 한 명의 패거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쓰러진 용팔을 싸늘하게 내려다본 후 천천히 남은 패거리들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지독히도 냉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벌어지더라. 그의 나지막한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낭만 이발관 앞 아침 햇살 아래에서 수십 년 만에 깨어난 전설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박용팔은 복부를 감싸 쥔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단 한 방. 그러나 그 한 방에 담긴 파괴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눈으로 김춘삼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의 노인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젊은 시절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뒷골목의 진짜 백이 괴물들에게서나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은 두 명의 패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기라도 한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내 놈들, 이 바닥에서 면도날 철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느냐? 김춘삼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칠고 칼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면도날 철수라는 생소한 이름에 패거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이름에 담긴 불길한 기운만큼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을 가게 안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던 옆집 담배가게 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토박이였습니다. 서설마 혹시 수십 년 전 종로 일대를 피로 물들였던 흑사단의 면도날 그 김철수? 담배가게 주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흑사단이라는 이름, 그리고 면도날이라는 별명.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조직과 그 조직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실력 있기로 소문났던 행동대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담배가게 주인을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군. 그래, 그 면도날 철수가 바로 나다. 그 순간 박용팔 패거리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이제는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악명 높은 인물이 바로 눈앞의 이발소 할아버지였다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에게 겁없이 덤벼들었던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내 놈들 같은 애송이들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고 누구의 것을 탐하려 했던 것이냐. 나는 이미 이 바닥을 떠나 조용히 살려 했다. 너희들이 내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패거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기에 담긴 힘은 마치 강철 펜치와도 같았습니다. 그악! 패거리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패거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은 한 명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지에 오줌까지 지린 상태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형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 처절하게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차 파악되자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건달들의 행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곧이어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꼴 좋다 이놈들아. 저런 놈들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야 해.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환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박용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두목이냐? 싸늘한 물음에 용팔은 공포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놈들 때문에 망가진 것들은 내 놈들이 책임지고 원상복구시켜 놓도록 해라. 만약 약속을 어기거나 또다시 내 눈에 띈다면 그땐 정말로 내 놈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면도날 철수의 이름으로 내리는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박용팔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그들을 뒤로하고 부서진 자신의 이발소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나약한 늙은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서는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위대한 왕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전설은 그렇게 다시 한번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날 아침 낭만 이발관 앞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용팔 패거리의 처참한 몰골과 그들을 단신으로 제압한 김춘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생생한 증언과 용팔 패거리의 비참한 행방이 더해지면서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발소 할아버지가 사실은 왕년의 무시무시한 주먹이었다더라.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가 바람처럼 움직여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의 눈빛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고도 했습니다. 낭만 이발관은 하루아침에 동네의 가장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파출소에도 당연히 흘러들어갔습니다. 최 형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습니다. 박용팔 패거리 몇몇은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고 남은 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한 표정의 김춘삼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다만 최 형사는 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서늘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최 형사는 착잡한 심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춘삼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그가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 보다시피 그렇네. 저자들이 먼저 선을 넘었고 나는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김춘삼 할아버지는 부서진 이발소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흥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는 용팔 패거리의 악행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로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용팔 패거리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용팔 패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김춘삼 할아버지의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용팔 패거리조차 공포에 질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는 할아버지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최 형사는 결국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소가 다분했고 무엇보다 김춘삼이라는 인물이 가진 무게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할 때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행패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방어 정도로 사건을 축소하여 보고했습니다. 어쩌면 최 형사 자신도 이 동네에 김춘삼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김춘삼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당분간은 제가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말로 다음부터는 꼭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염려와 함께 김춘삼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순식간에 뒷골목 세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박용팔 패거리가 속해 있던 신흥 조직 독사파의 두목 황철민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황철민은 이제 40줄에 들어선 장깨와 객기로 조직을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박용팔 패거리가 한낱 늙은 이발사에게 처참하게 깨졌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내 밑에 있는 놈들이 그렇게 물러터졌단 말이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네. 그 영감탱이 당장 잡아다가 아주 아작을 내버려. 그러나 곧이어 올라온 추가 보고는 그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늙은 이발사가 과거 흑사단의 전설적인 칼잡이 면도날 철수 김춘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철민은 젊은 시절 건달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름이었습니다. 흑사단 그리고 면도날 철수. 그것은 감히 자신 같은 신흥 조직의 보스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깨닫고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흑사단의 잔존 세력이나 그와 연관된 다른 거대 조직들이 자신들을 향해 보복해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박용팔 그 멍청한 새끼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황철민은 길길이 날뛰며 당장 박용팔을 잡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김춘삼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직의 2인자를 보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독사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뒷골목의 밤은 그렇게 한 노인의 귀환으로 인해 거대한 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국지적인 단계를 넘어 한때 그와 함께 호근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이들의 귀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낭만 이발관 앞에는 동네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마치 장례식 행렬을 연상시키는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눈빛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내린 중년의 남성은 독사파의 2인자이자 황철민의 오른팔인 장태수였습니다. 그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부하들은 트렁크에서 값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와 한약 상자, 그리고 두툼한 현금 봉투가 담긴 쇼핑백 여러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태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폐허처럼 변한 낭만 이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부서진 의자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장태수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독사파의 장태수라고 합니다. 장태수는 김춘삼 할아버지 앞에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부하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조직원인 박용팔 그놈이 어르신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두목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 장태수는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는 가져온 물건들을 할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부서진 가게는 저희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입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장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장태수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됐네. 물건들은 도로 가져가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절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장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이대로 돌아가면 저희는 가게 복구는 자네들이 정 그렇다면 받겠네. 하지만 나머지는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값비싼 물건이 아니네. 김춘삼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장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그리고 박용팔 그놈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시키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일세. 그의 말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저희 두목님께도 어르신의 말씀을 한자도 빠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박용팔 그놈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그제야 김춘삼 할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누그러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사죄한 후에야 간신히 이발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 할아버지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낭만 이발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세단이 아닌 평범한 국산차 한 대가 조용히 이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 인상이 좋은 중년 신사였습니다. 그는 부서진 이발소 내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둘러보더니 안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김춘삼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김춘삼 할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강호 아니냐? 강호, 박강호. 그는 젊은 시절 흑사단에서 김춘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의형제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흑사단 해체 이후 합법적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이제는 건실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김춘삼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진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강호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변치 않는 의리와 형제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이랄 게 있겠냐. 그저 조용히 살고 있었지. 형님,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형님의 이름 석자가 이 바닥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요. 형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형님 편히 모시겠습니다. 아니면 형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박강호는 진심으로 김춘삼의 은퇴 후 삶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함께했던 형님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 그리고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박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강호야.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네. 이 낡은 이발관이,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내 전부가 되었어.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세상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미련도 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강호는 잠시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형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언제든 형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십시오. 이 박강호는 언제나 형님 곁에 있겠습니다. 박강호는 떠나기 전 두둑한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건네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사양했습니다. 대신 독사파가 가게를 수리해 주기로 했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박강호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며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방문 이후 낭만 이발관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독사파에서 보낸 인부들이 밤낮으로 가게 수리에 매달렸고 며칠 만에 이발소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김춘삼 할아버지를 단순한 이발사 할아버지가 아닌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발소 앞을 지날 때면 존경의 눈빛으로 가볍게 목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이들은 더 이상 그 골목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낭만 이발관은 단순한 이발소를 넘어 동네의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낭만 이발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바탕 소동은 마치 오래전 꿈처럼 느껴졌고 동네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안정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박용팔과 그의 패거리들은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동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독사파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뜬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조직에서 파문당하고 야반도주하듯 도시를 떠났다고도 하고 혹은 지방의 외딴 섬으로 팔려가 평생 험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동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교훈만이 다른 불량배들에게 서늘한 경고로 남아 한동안 동네의 치안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의 일상도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이발소 문을 열고 해질녘이면 문을 닫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손님들의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해주는 그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이발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와 연륜을 구하려는 듯 존경심을 담아 대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침묵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녀 소희는 주말마다 할아버지의 이발소를 찾아와 재롱을 부렸고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독사파에서 말끔하게 수리해준 낭만 이발관은 예전의 낡고 허름한 모습은 사라졌지만 특유의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풍경화가 걸렸고 손님들을 위한 잡지도 최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늘 사용하던 낡은 이발 의자와 손때 묻은 연장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익명의 누군가가 가게 앞에 꽃 화분을 두고 가기도 했고 명절이면 동네 상인들이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낭만 이발관은 이제 단순한 이발소를 넘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공간이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 해가 짧아진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난 김춘삼 할아버지는 홀로 남아 이발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깨끗이 쓸어 담고 이발 도구들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이발 의자에 앉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발소 안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면도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면도날 철수로 불리던 그가 사람을 뵐 때 사용하던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수염을 정성껏 다듬어 주었던 이발자 김춘삼의 진짜 면도칼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가죽 뒤에 면도칼의 날을 정성스럽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리가 고요한 이발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나 고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미소만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하나둘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춘삼 할아버지는 잘 갈린 면도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손녀 소희와 따뜻한 저녁을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발소 문을 잠그고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낭만 이발관이라는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이제 총칼 대신 가위와 면도칼을 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작은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낭만 이발관과 함께 계속될 것이었습니다.